안녕하세요. 김상순 TV입니다. 시진핑 3기 분석 시리즈를 10월 26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시진핑에 의해 강제 퇴장당한 후진타오, 두 번째는 북경 상해 반시진핑 릴레이 시위에 이어서 세 번째는 정적 숙청과 인민 통제 두 가지 전쟁 시작한 시진핑,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네 번째 주제는 강화되는 시진핑 사상 세뇌 공작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영어로는 브레인워싱, 중국어로는 시너라고 하는 세뇌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 나오기 시작한 것은 러시아의 저명한 신경생물학자 혹은 생리학자로도 알려진 이반 파블로프에 의해서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1950년대 중국 공산당이 지배체제를 굳히는 과정에서 체계적인 세뇌 방법을 활용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중공도 구소련에게서 배워온 것입니다. 모든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는 중공은 세뇌 교육의 효과를 톡톡히 알면서부터 자기들이 개발한 것이라고 우기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포털 사이트에도 중공의 주장을 그대로 베껴놓았는데 세뇌술의 원조는 파블로프라고 봐야 합니다. 구소련의 이반 파블로프는 1849년에 소련에서 태어나서 1936년에 사망하기까지 신경생물학을 연구했습니다. 파블로프는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개가 먹이를 주는 주인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침을 분비한다는 조건 반사를 발견했고, 이를 토대로 여러 가지 대뇌 자극 시험을 통해 초기에는 주로 순환생리와 소화생리 등의 신경지배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파블로프는 신경지배에 대한 연구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는데 레닌의 지원을 받으면서 점차 개를 활용한 동물 실험에서 인간의 정신 이상에 대한 치료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레닌이 파견한 학자들과 함께 약 400페이지에 달하는 손으로 쓴 비밀 연구를 완성했는데 이 보고서가 바로 현대 세뇌 기술의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파블로프가 1936년 2월에 사망한 이후 그의 연구가 좀 더 광범위하게 연구되면서 1936년부터 1938년까지 세계를 놀라게 했던 모스크바 대숙청 시기에서 정치범에 대한 신문에 응용되었고, 이렇게 응용된 기술이 나중에 나치 독일의 세뇌법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소련과 나치 독일은 거짓말, 암시, 유도, 위협, 공포, 약물 등을 동원하여 대상자들을 세뇌시키고 피해자가 지시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는 방법을 실전에도 적용했습니다. 세뇌된 사람들은 이미 심각한 정신적 장애를 입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신의 독창적이거나 독단적인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스스로의 일에 대해서도 결정하지 못하고 언제나 세뇌를 시킨 주체에 대해 맹목적인 충성과 지시를 기다리고 이를 이행하는 수준까지 빠지게 됩니다. 중공은 사실상 1921년 공산당 창당 이후 국민당의 부정부패를 신랄하게 비난하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장점을 일반 농민과 노동자들에게 부각시켜 노동자 농민의 나라를 만들어야 하며 미래의 천국과 같은 나라를 만드는 것은 중국 공산당만이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공산당의 세력을 불렸고, 국민당과의 내전에서도 반복되는 세뇌 교육을 통해 농민과 노동자들을 대거 끌어모아서 국민당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중공의 세뇌 공작이 서방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것은 국共내전 때 지식인 계급과 외세의 침략자들과의 투쟁에서 공산당이 세뇌 공작 전술을 사용하면서부터입니다. 특히 한국전쟁에서 중공이 연합군 포로들을 세뇌시켜 포로들이 조직적인 저항을 하지 못하게 하고 정치적인 신념마저 바꾸도록 유도했고, 연합군 포로들이 휴전으로 전쟁이 종료되어 귀국한 뒤에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면서 중공의 세뇌술이 더욱더 알려지게 되었죠. 중공은 자신들에게 협조하는 포로들에게
포로들에 대해서는 음식이나 수면 등의 포로 생활에 있어서 우대하여 협조에 대한 상을 주었지만 조금이라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 수면 박탈, 금식, 고문, 협박 등등의 각종 방식으로 포로들을 괴롭히고 협박하면서 심리적인 세뇌 조작 방법들을 연구하고 실험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세뇌술의 원리와 효과를 알게 된 중국 공산당은 구소련과 나치 독일에서부터 발전된 세뇌술을 더욱더 발전시켜서 사회의 전체 통제에 대한 적용하는 기법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중공은 1949년 국민당을 타이완으로 몰아낸 이후 중국 대륙을 완벽하게 통치하기 위해 중앙선전부가 세뇌 공작을 주도하면서 중국 공산당 당원은 물론이고 중국 전체 인민들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세뇌 교육 시스템을 장기간 체계적으로 지금까지 발전시켜 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중국 공산당의 세뇌 전술과 세뇌 공작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실험을 통해 계속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이 세뇌술을 주관하는 부서는 바로 중공의 중앙선전부인데 중앙선전부는 선전, 선동, 교육, 홍보, 멀티 시스템을 더욱더 체계적으로 구축해 왔습니다. 이를테면 TV, 라디오, 신문, 출판, 영화, 문화미디어, 인터넷, 스마트폰, 스마트폰용 앱, 그리고 최근에는 AI 시스템까지 동원하여 반복적으로 세뇌 공작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공의 중앙선전부는 기본적인 선전선동 교육 홍보 멀티 플랫폼을 활용하여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공산당 조직, 정부 기관, 국영기업, 민영기업, 사회관변단체, 사회민간단체, 일반 동호회 등에도 조직원들을 침입시켜서 전 인민을 대상으로 입체화된 세뇌교육과 세뇌공작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중공이 중국 인민들을 세뇌시키는 방법은 사실상 아주 단순한 논리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이 논리는 또 다른 논리로 이어지면서 일종의 논리 순환 방식으로 세뇌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논리의 순환에는 일종의 두 가지 핵심 요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론화이고 두 번째는 사상화입니다. 즉, 중공이 말하는 모든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한 것처럼 반복되어 이론화 단계로 인식시키고 이 단계가 끝나면 이 꾸며진 이론화 단계는 완벽하고 보편적인 진리로 세뇌시키는 사상화 단계로 연결됩니다. 일반인들이 일반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이지 못한 생각들이 이론화로 무장되고 이 이론화가 다시 사상화로 이어지면서 완전한 세뇌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론화, 사상화를 하는 내용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논리나 내용이 어려우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논리를 반복시키는 방법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고 쉽기 때문에 반복해도 마치 노래나 광고 문구처럼 따라하게 되죠. 여러분들도 우연히 자신도 모르게 짧은 광고 문구나 노래를 혼자 흥얼거리는 자신을 발견하고 놀랐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또는 남들이 흥얼거리면 자연스럽게 주목이 가면서 같이 하기도 하죠.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그건 바로 반복되는 노출에 자신도 모르게 이미 뇌 속에 그 노래나 광고 문구의 이미지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인민들이 매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바로 이 두 번째 내용에 사실상 중공의 체제 모순이 다 담겨 있지만 억압과 협박, 회유와 포상을 선택적 조건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론화 세뇌교육 단계에서 자신도 모르게 세뇌되어 처음에는 의심했던 내용이 마치 세상의 유일한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사상화적인 단계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중공은 온갖 거짓말을 꾸며내고 역사를 조작하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은폐하면서 중공의 모든 선정과 이론이 옳다는 자화자찬의 분위기를 조성하죠. 세뇌를 진행하는 중에 만약 의혹이나 비판이 생기면 오늘의 거짓말로 어제의 거짓말을 이어붙이고 내일의 거짓말로
오늘의 거짓말을 또 덮어버리죠. 더 큰 거짓말로 지적된 거짓말을 작게 만들고 점점 더 세뇌되는 속도에 따라서 이제는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을 양산해서 이것을 이론화, 사성화로 묶어버리는 이데올로기 완성 단계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도 의혹을 제기하거나 비판을 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집단과 분리시킨 뒤에 각종 폭력이나 공포수단으로 회유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참하게 사라지죠.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볼까요? 중공이 아직도 잘 쓰고 있는 공산당이 없으면 신중국도 없다와 인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내용이 가장 대표적인 구호이자 세뇌 문구입니다. 이 두 가지 구호는 중공이 강압 통치하는 중국이 마치 중국 인민이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세뇌 구호인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덧붙이면 인민민주 집중제가 있습니다. 인민민주 집중제는 인민의 모든 주권이 민주적으로 집중되어 서구의 민주주의와는 또 다른 형태의 사회주의식 민주주의 제도라고 선전을 합니다만, 그러나 실제 인민민주 집중제는 달리 말하면 인민권리 위임제로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인민의 모든 권리는 공산당에게 위임하고 공산당 하부 조직에 위임된 인민들의 권리는 다시 상부 조직으로 순차적으로 자동적으로 위임되고 다시 인민의 권리를 위임받은 지방 조직이 중앙 조직으로 위임하며 이렇게 위임된 모든 인민의 권리는 당 중앙, 즉 공산당 총석이 1인에게 인민의 모든 권리가 집중된다는 것이 인민민주 집중제입니다. 중공은 이런 방식이 서구의 민주주의보다 매우 과학적이며 특히 시진핑은 자신이 개발한 용어를 사용하여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전과정 인민민주주의라고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진핑 자신의 생각을 시진핑 신사상 혹은 시진핑 사상이라고 우기면서 중국 공산당 당원과 중국 인민들을 세뇌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과 허구의 허점투성이의 이론화는 그럴싸한 표현으로 사상으로까지 포장되고 두 개의 확립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일반 인민들이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도록 말장난으로 모순과 허구를 감추는 이중 포장을 하기도 합니다. 시진핑이 이번 20차 당대회에서 당원에 집어넣은 시진핑 개인에 대한 권위를 확립하고 시진핑 사상을 고수할 것을 확립한다는 두 개의 확립은 사실 간단히 요약하면 공산당의 핵심적 지인은 시진핑이고 누구도 거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진핑이 곧 공산당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순을 지적하면 이는 또 국가보안법이나 반역, 매국, 반동분자로 몰리면서 대중들을 선동하여 애국주의와 민족주의를 해치는 자들은 인민의 적이라고 몰아붙여버립니다. 그리고 선동된 대중들의 분노를 이용하여 중공의 논리에 반대하는 자들을 자연스럽게 숙청하고 처벌하며 심지어는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지게 하는 마법을 부리기도 하죠. 중국의 14억 인구가 중국 건국 이후만을 따지더라도 이미 70여 년 동안 정기적으로 매일 매시간 세뇌를 당해오고 있기 때문에 소수의 깨어있는 지성인들이나 자각이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중국 인민들은 이런 살인적인 공포와 세뇌 정치에 이미 자신의 모든 생각들이 통제받고 조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관변 언론이나 관변 지식인들은 오히려 일반인들보다 더 광기를 보이며 중국 공산당의 정책을 만들고 홍보하고 순종하는 직접장애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볼 때 중공의 세뇌 전술과 세뇌 공작에 대해 두 가지 평가를 풍자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풍자적인 첫 번째 특징은 중공의 위대함은 14억 인구를 거의 완벽하게 집단 최면과 집단 쇠뇌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중공의 담대함은 그런데 스스로도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거짓말을 아주 당당하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그냥 사자성어로 한다면 후한무치 이렇게 요약이 되죠.
이렇게 당당하게 뻔뻔하고 뻔한 거짓말도 당당하게 반복하면서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기도 하죠. 자기 최면에 빠진 정신 이상자들의 집단이 바로 공산당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바꾸면 후안무치, 내로남불, 팬덤 정치의 달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진핑은 3년임 이후에 앞에서 언급했던 중앙선전부와 중앙선전부가 장기간 구축해 놓은 세뇌전술 공작 플랫폼을 활용하여 대대적으로 3년임의 타당성과 시진핑 사상의 중요성을 선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시진핑 창가를 넘어서서 일거수일투족이 다 영웅적이라며 시진핑 1인 위상 높이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20차 당대회 이후 다음 날인 20기 제1차 중국 공산당 전체 회의 즉 일중전회에서 24명의 중공 중앙정치국 국원과 7명의 중공 중앙정치국 상임위원을 발표했는데 이전과는 달리 시진핑 1인에게 모든 홍보 선전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장쩌민과 후진타오 시절은 물론이고 시진핑 1기와 2기까지는 총서기와 다른 상무위원들의 사진이 골고루 적당한 비율로 배정이 되었지만 이번 시진핑 3기에는 시진핑 혼자만이 인물 사진이 있고 나머지 6명의 상무위원은 시진핑을 중앙에 둔 전체 사진 한 장으로 대체했습니다. 게다가 전체 사진의 얼굴도 이전보다 더 작은 사진을 사용했죠. 시진핑 3기 상무위원을 소개하는 뉴스에서도 시진핑의 발언만 나올 뿐 나머지 6명의 상무위원의 발언은 없습니다. 시진핑 우상화가 시작된 중공은 공산당 내부에서 당원들에게 중공 특유의 시진핑 세뇌 교육을 시작했고 14억 인민들에게도 시진핑만이 유일한 중국 공산당의 핵심이고 시진핑만의 중화민족을 부흥시킬 수 있으며 중국몽을 이룰 수 있는 영명한 지도자라는 세뇌 교육을 더욱 뻔뻔하게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농촌으로 하방하여 노동을 해서 신체가 건강하고 각종 스포츠에 능하며 특히 수영은 매번 1000m 이상을 할 정도로 운동신경이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노동이나 운동을 통해 또는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난관에 대처하는 법을 스스로 터득했다고 선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난관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시나요? 저는 스포츠 경기를 보며 응원을 하거나 응원하는 팀이 없는 경기일 경우에는 전력과 전술, 팀워크 등을 나름 분석하며 즐기죠. 난관에 대처하는 법을 스포츠를 관람하면서 그것도 TV를 통해 보면서 난관 극복 대처 방법을 배울 수 있나요? 게다가 미제국주의의 어떠한 침략이나 공작도 당당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는 시진핑이 미국을 8번이나 방문했고 NBA 농구 경기를 미국 현장에서 관람한 최초의 중국 지도자라고 추켜 세우는 어처구니 없는 선전도 최근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고가 없으면 발언을 하지 못하는 시진핑이 국제적 감각이나 지성을 가졌고 관대한 성격이라는 것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관대한 시진핑은 그럼 왜 3천여 명의 폐막식 참석자들과 내외신 기자들이 보고 있고 CCTV로 생중계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년의 후진타오를 자신의 경호원을 시켜서 강제로 폐막식 행사장에서 끌어냈을까요? 시진핑은 2기 19차 당대회에서는 인류운명 공동체, 중국 공산당의 위대한 사명, 세계 평화 안전 이런 용어들을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공이 지난 5년간 한 일은 인류운명 공동체가 세계 평화와 안전과는 거리가 멀었고 중공의 위대한 사명보다도 시진핑 자신의 3년임을 위해 움직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진핑은 3년임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번 20차 당대회에서는 새로운 용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시진핑은 중국식 현대화라는 말을 만들었고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자라는 구호를 제창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유지 전과정 인민민주주의를 보다 더 발전시키기 위한
신시대 중국 공산당의 중심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진핑이 말하는 중국식 현대화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약하면 모두 5가지의 현대화를 말하는데요. 첫째는 거대한 인구 규모의 현대화, 둘째는 전 인민의 공동 부유 현대화, 셋째는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 조화의 현대화, 넷째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의 현대화, 다섯째는 평화 발전 노선의 현대화입니다. 그런데 늘 그렇듯이 이상적인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은 포장을 위한 술수에 불과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그럴듯한 미사 요구를 늘어놓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포장된 말들이 인민들에게는 시진핑의 이상적인 목표가 자신들에게도 아주 필요하고 원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선전선동의 조작술 혹은 세뇌술에 불과한 것이죠. 왜 이렇게 비판하냐 하면 2가지 이유 때문이죠. 제가 비판하는 첫 번째 이유는 중국식 현대화로 표현된 목표들은 사실상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추구하는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중국식 현대화로 달리 포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마치 중국만이 이렇게 한다는 것을 은연중에 자화자찬하면서 인민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꼼수이기 때문입니다. 2번째 이유는 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중국식 현대화가 추구하겠다는 5가지의 현대화를 그렇다면 어떻게 추진하느냐는 문제인데요. 시진핑은 이번 3년임을 통해 중국 국내에서는 장기 집권을 위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중국 인민들을 억압하고 국진민퇴 논리로 민영기업의 지분과 경영권을 빼앗고 공동부유론을 주장하며 부자들에게 세금을 가중시켜 부의 강제 분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착취한 부는 인민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은 제로죠. 대외 정책은 계속해서 더욱 강화된 늑대전사 외교와 1대1로 부채 외교 전략을 통해 주변국과 제3세계에 대한 중공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미국 등 선진국과는 절대 패권을 두고 패권 전쟁을 계속해서 장기전으로 끌고 갈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중공이 말하는 중국식 현대화에서 평화발전 노선의 현대화라는 것은 주변국이나 다른 나라가 중공에게 반대하지 않고 중공이 마음대로 하도록 최소한 묵인하거나 반대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시진핑이 말한 중국식 현대화의 5가지 키워드인 인구 현대화, 공동부유 현대화, 문명 현대화, 인류 생태 현대화, 세계 평화 현대화는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시진핑은 공산당 당원과 중국 인민들을 현혹시키고 세뇌시키기 위해 말장난을 한 것에 불구하고 실제 목적은 자신과 측근의 장기 집권에 있죠. 이 5가지 현대화와 대만 무력 통일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미국과의 패권전쟁, 주변국가의 영토나 제휴권 등의 각종 분쟁, 서구 국가들과의 무역, 경제, 정치 분쟁 등은 중국식 현대화는 전혀 거리가 멀죠. 중공은 그저 트러블 메이커에 불과합니다. 중공은 중국 14억 인구를 먹여 살린다며 자연을 훼손하고 지구를 오염시키고 있고 전 세계 각국에 스파이를 심어놓고 기술 도둑질과 정보 도둑질도 모자라서 각 나라의 선거 개입과 같은 내정 혼란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고 있습니다. 또한 시진핑이 주장하는 정신문명은 중국 고대의 공자나 맹자와 같은 성현들의 도덕적 관념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주장하는 사회주의, 즉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이를 변형시킨 마오쩌둥 사상을 일컫는 말이죠. 공자 사상을 반대하며 공자학당을 수출하여 스파이의 소굴로 만든 중공은 오히려 공자나 맹자 등의 고대 정신 문명을 반대합니다. 공자학 등의 공자는 없고 스파이와 공산주의 사상만 있었다는 것은 이미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중공과 중국이 인민들을 위해서 실제로 현대화를 하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적어도 4가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중공이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산당 조직과 중국 정부 조직을 슬림화해야 합니다. 중국의 전문가는 지금의 조직을 최소 50%에서 많게는 3분의 2 정도의 인원을 축소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매년 적어도 20조 위안, 즉 약 4천조에 가까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이 비용을 인민의 복지와 시진핑이 말하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위한 생태계 회복에 쓴다면 중국은 엄청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둘째, 국진민퇴, 즉 국영기업을 장려하고 민영기업을 통제한다는 정책을 멈추고 오히려 거꾸로 국영기업의 구조조정과 함께 민영화를 촉진하고 민영기업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국이 다시 경제성장 동력을 키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을 연구하는 전문가라면 누구도 진단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사실이죠. 셋째, 시진핑이 국가안전을 핑계로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다시 마오쩌둥 시대로, 즉 쇄국과 봉쇄정책으로 방향을 잡은 것을 멈추고 다시 덩샤오핑이 추진했던 개혁개방과 시장 자율성을 최대한 키우는 방향으로 정책을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넷째, 늑대전사 외교나 1대1로 채무 외교는 당장 중단하고 시진핑이 말로만 외쳤던 인류명 공동체나 세계 평화발전과 같은 구호를 실질적인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소프트 파워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그리고 공산당의 이념과도 모순이 되는 한족유주의 중화민족의 부흥과 같은 과도한 민족주의 정책은 당연히 폐기해야 비로소 인류 운명 공동체를 시도해 볼 수 있죠. 다른 민족이나 국가의 국민이 반감을 갖는 인류 운명 공동체는 말부터가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즉, 말장난부터 중단하고 다시 숙제를 해야 합니다. 중국의 1차 개혁 개방은 성공했지만 지금은 중국이 글로벌 생산 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조건이 미약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발전하면서 임금과 원부자재 상승으로 원가 경쟁력에서부터 이미 동남아 국가나 인도 등의 신흥개발 국가는 경쟁이 어려운 수준으로 발전했죠. 따라서 2차 개혁 개방을 통해서 시진핑이 추진했던 중국 제조 2025는 글로벌 마인드로 수정하여 새로운 글로벌 제조 대국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변 국가는 물론이고 대다수의 서구 국가들이 다시 중국에 투자하고 중국에서 제조된 물건을 수입할 수 있도록 경직된 정치 제도와 경제 시스템을 개방하는 덩샤오핑 2.0 버전의 2차 개혁 개방을 선언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진핑은 오히려 정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죠. 지금은 이미 차이나 리스크에서 우한 폐렴 대참사로 CCP 리스크로, 그리고 시진핑 3년인과 마오쩌둥 회귀 노선으로 시진핑 리스크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해 오히려 시진핑은 3년임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 명단 바꿔치기 등의 꼼수라는 친위 쿠데타 형식으로 성공시키고 정치공학적인 수단으로 국가안전이라는 구실을 만들어 더욱 경제와 사회를 옥죄고 인민들과 당원들을 세뇌시키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강제로 자신이 공산당의 핵심이라는 문구가 공산당 당원에 들어가게 되자 오죽하면 중국 내부에서 공산당이 시진핑에게 납치를 당했고 시진핑도 공산당에게 납치를 당했다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도한 중공의 몸집 불리기가 계속되면서 인민들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능력은 높아졌지만 이를 유지하는 비용은 그보다 더 많이 증가되었죠. 중국의 국가 재정 적자는 올해 9월까지만 봐도 작년의 3배가 넘게 증가했고 각 지방의 토지와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지방정부의 세수는 대폭 감소하여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은 더욱 악화 일로에 있습니다. 미국과 서구 국가들의 자본 이탈과 보더가 빠져나가면서 실업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올해 12월부터 상하이시는 시진핑이 2년 전에 그토록 반대하고 억압했던
리커창의 노점경제를 부활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시진핑은 계속해서 안전과 투쟁을 3기의 키워드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20차 당대회에서 정치안전, 경제안전, 문화안전을 강조하면서 국제 반중공 세력과의 경쟁에서 중공과 중국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안전을 주장하며 국내와 국외의 반대 세력에 대한 투쟁을 강조하며 세뇌 공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들은 시진핑의 3년임 성공과 함께 시진핑이 제시한 중국식 현대화라는 실체가 없는 말장난에 또 속아서 마치 중공이 이끄는 중국이 곧 세계의 정상이 되고 미제국주의가 중화민족 앞에서 무릎을 꿇을 날이 멀지 않았다며 오성기를 흔들고 마오쩌둥 찬양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시진핑 3년임이 결정되는 20차 당대회는 중국의 관영통신인 CCTV를 통해 중국 전역은 물론이고 해외에도 생중계되었습니다. 중공의 오랜 세뇌 공작에 빠져버린 중국 인민들은 소위 막강한 무대뽀 국뽕에 빠져서 공산당이 신중국을 만들고 공산당이 중화민족을 다시 부흥시키며 세계를 제패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이번 시진핑 3년임 방송은 중국의 각 가정에서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도 불교나 도교의 사찰이나 사원에서도 직장에서 심지어는 교도소나 정신병원에서도 집단으로 시청했고 더욱 기가 막히는 장면은 결혼식 도중에 결혼식 행사를 중단하고 시진핑 3년임이 확정되는 폐막식 행사를 신랑 신부와 하객들이 같이 다 보고 난 뒤에 결혼식을 이어서 진행하는 장면도 연출되어 CCTV를 통해 인터넷과 SNS를 통해 중국 인민들에게 선전되었을 정도입니다. 중국 인민들은 공산당이 선전하는 인민지상, 인민을 위해 봉사라는 말에 속고 시진핑의 중국몽과 중화민족의 부흥, 인류 운명 공동체와 같은 사탕발림에 속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진핑의 중국식 현대화의 달콤한 유혹과 함께 미제국주의와 그 동맹들의 안전위협이라는 공포 분위기 조성에 다시 공산당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며 시진핑 3년임과 시진핑의 중공의 핵심이라는 선전선동에 세뇌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14억 인구 중에서 시진핑의 다이나믹 제로 코로나 정책에 의해 최소 2억 8천만 명이 직접 봉쇄 혹은 간접 봉쇄라는 고통에 놓여 있습니다. 인민지상이고 인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중공의 허구에 속은 14억 인구는 언제 다시 봉쇄될지 모르는 72시간에서 48시간, 다시 24시간 이내에 핵산검사를 받아야 하고 조작에 의해서 언제든 강제로 임시격리소에 격리될 수 있는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뇌의 효과는 인민들에게 아직도 매우 유효하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중공의 세뇌술에 의해 쇠뇌된 뇌가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긴 북한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중국의 인민들은 아직은 중증이긴 하지만 완전한 세뇌의 완료 단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일까요? 시진핑이 꿈꾸는 중국몽과 중화민족의 부흥은 바로 시진핑을 위한 시진핑 황제 시대에 걸맞는 인민들의 세뇌화가 실질적인 목표일까요? 중국의 서북한화, 중국 인민들의 북한 인민화를 꿈꾸는 시진핑의 세뇌술은 오늘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만들고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고 그걸 또 덮기 위해 더 큰 거짓말을 만들다가 결국은 민중을 선동하여 권력을 다시 집중시키는 반복되는 중공의 세뇌술이 시진핑 시대에 다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SNS 계속해서 우려하고 있듯이 시진핑에 의해서 10년을 세뇌당한 중국몽, 중화민족 부흥의 세뇌술에 문화대혁명 2.0 버전과 대약진 2.0 버전이 등장할 시간이 다가오는 듯합니다. 역사는 돌고 돈다는데
중국에 대재앙이 다가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이것이 시진핑 세뇌술이자 시진핑 리스크의 핵심이기도 하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댓글로 소통하시죠. 구독, 알람,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